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항상 2부에서는 뭐 영화, 책, 또 그 우리 사회의 이 시대적 현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프레카리아트, 네. 뭐 프리카리아트라고 또 프리카리아트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임시직 노동자. 네. 그렇지만은 이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임시직 노동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다 노동자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불안감,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신분적으로 노동자라고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네. 해서 이게 자영업인지 노동자인지, 네. 즉 한국의 그 이제 뭡니까 대리기사, 네. 또 택배 기사, 네. 또 배달의 민족 같은 이 식품 배달 앱의 네. 라이더라고 네.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신종 노동자들이겠죠. 자영업자도 이제 사실상 그런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노동자인지 내가 스스로 1인 고용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업종이 생기고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계약을 맺으면서 노조나 이 인력 관리비를 들이지 않고 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익만 취하게 되는, 네. 그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면서 네. 이익만 취하는 이 부분은 전통적인 그 기업과 노동자라는 노사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 각 한 10년, 20년마다 이제 시대적 변화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인터넷이 네. 주로 인터넷 그 업체들이 뛰다가 네. 그 다음에는 뭐 게임이나 네. 이제 각종 전자상거래 같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파는 뭐 전자상거래 같은 부분, 네. 아니면 또 게임, 네. SNS 네. 이런 게 유행을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이 제일 돈이 되는 분야가 어플 네. 경제, 네. 즉 플랫폼 경제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대세가 돼버린 네.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네. 미국에서 대세가 되니까 그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이나가 처음부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라 네. 네. 미국에서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해서 어플을 가지고 네. 사람들을 모아서 회원으로 관리하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이는 네. 수단을 네. 취하는 거. 네. 뭐 우버고 뭐 에어비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결국 크게 범주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게 그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나왔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고용을 새로 창출하고 또 공유 경제라고 좋은 말로 엄청 사기를 쳤죠.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네. 무슨 공유 경제입니까? 네, 네. 공유라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지. 지 거는 가서 5조에 팔아먹고 네. 나는 죽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푼돈 벌거나 네. 목숨 걸고 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공유 경제예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플랫폼 경제, 어플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이런 체종까지 버티는, 네. 요즘 뭐 보면 그 대형 할인마트, 할인점이 생기면서 그 뭡니까? 동네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네 옷집부터 동네 가게들이 다 망해버렸죠. 그렇습니다. 다 마트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전부가 대형화되면서 유통업 자체가 동네에서 이렇게 골목 상권을 유지하던 유통업이 거의 다 망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최종으로 남은 게 빠질 거 다 빠지고, 네. 동네 소매점, 옷가게, 뭐 철물점 다 망했잖아요. 네, 네.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한지컬러 철물점이고 옷가게고 그런 거 싹 다 망해버렸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식당인데, 네. 이제 이 식당을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 어플 경제를 가지고 네. 이제 배달 앱을 가지고 네. 중간에서 돈을 몇 조씩 벌어먹는 신종 직종이 탄생했어요. 네, 네. 근데 요 이전에 저 사람이 진짜 어플을 가지고 업체도 좋게 해주고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익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 이제 수수료나 그런 광고비 홍보료 떼먹고 사업을 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로
주식에서 대박을 냈을까요? 이제까지 뭐 우리나라 뭐 이전에 인터넷 이제 그때부터 해서 다 대부분이 다 주식 대박을 노리고 딱 그렇게 이제 해왔었던 것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한 모 그 정치인도 사실상 뭐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안철수죠. 예, 네.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서 어떤 뭐 이루어지는 어떤 뭐 영업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가에 다들 다 관심이 더 안철수 본인부터 해서 관심이 많은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인터넷 관련 기술 기업이고 지난번에 그 갑질하다가 그 뭐 야동 사이트 하는 그 이름 뭡니까? 저 잊어먹었는데요.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뭐 네. 결국 그런 게 나중에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식으로 푼 돈을 그냥 수익을 계속 버는 걸로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은 대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야동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크게 주식 장사를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두운 부분에 가서 돈을 좀 버는 거죠. 현금 장사를.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남은 부분은 전부 다 좀 될만하면 그걸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제웅이도 네. 다음 가지고 만년 2등해서 네. 저걸 운영하면서 흑자 폭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이걸 팔아버리고 네. 새 사업으로 다시 한 방 더 튀겨 먹는 주식 장사. 네. 그것도 팔고 몇 천억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다를 해서 네. 택시에서 아무리 그 서비스를 좋게 하면 어디서 돈을 법니까? 택시비가 그래 비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택시비를 비싸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300만 원 월급을 보장해주고 또 택시는 서비스를 좋게 하고 물론 지가 또 하는 소카에서 꼽은 택시지만 네네. 그럼 지는 수익 구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나올 때가 뭐 많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6천억을 투자 받으려다가 타다가 불법이라고 지금 저렇게 되면서 지금 6천억 투자가 없어져 버렸다. 네네. 그럼 6천억을 투자 받으면 그 중에 뭐 평자탱자 타다 택시를 적자를 보면서 매년 몇백억 적자를 보면서도 좀 갖다 꼽아서 네. 한 뭐 10,000대 정도로 늘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갖고 모빌리티 혁신산업이라고 상장해서 네. 떼돈 벌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소카가 네네. 모회사가 네. VCNC에 그렇습니다. 타다가 VCNC인데 네. 모회사 소카가 떼돈 벌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를 마치 IT 기업처럼 바꿨는데 본질은 렌트카고 네. 타다를 아무리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도 택시. 본질은 택시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오래된 과부를 갖다가 분칠을 해서 20살 먹은 처녀라고 아무리 해도 본질은 뭐 신살 과부 그렇습니다. 신살 과부죠. 그래서 이 배달 뭐 요 앱이라는 것도 딱 그런 거 아니냐. 네. 딱 제때 되니까 팔잖아요. 네네. 딱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거의 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들이 제가 업계에서 많이 좀 들렸다고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제 더 이상 성장은 없고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갖고 싸우기에도 한계에 왔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봉진이라고 네네. 뭐 용감한 형제들입니까? 네. 네. 그 회사 이름이 그렇더만요. 네. 네. 40억을 딜해서 회사 팔아먹고 한 5조 정도에 국내에 폼 잡다 죽고 싶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하고 제때 팔았어요. 네. 자 오늘 그 쭉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인수가 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제 기업의 DH, 예, DH의 그 배달의 민족이 이제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돈 인수가 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쭉 언론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거액으로 인수했다는 게 화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보수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왜 국내 대기업은 이런 사업을 제한을 주고서서 이제 외국 기업만 제공하게 하느냐 하는 민족적인 이제 감성을 자극하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달 앱 같은 것들이 이제 신기술에 대한 혁신이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대기업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예. 얘기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혁신을 인정하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뭐 제한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반면에 이제 그 또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또 발빠르게 뭐 을지로위원회를 구동원해서 이제 반독점
이제 뭐 플랫폼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문제로 이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좀 논의 된 내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1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거액이 인수됐다, 뭐 국내 기업이다, 뭐 이런 문제도 물론 뭐 화제성도 있고 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지금 이게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수익을 자영업자도 가지고 가고 있느냐를 좀 그러니까 좀 제일 좀 궁금해서 좀 봤더니 현재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배달의 현재 그 1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배달의 업체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이미 이제 독일 DH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지분을 확보해서 그래서 인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배달의 민족이 55%가량, 그다음에 요기요가 33%, 배달통이 10%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3개 업체를 합치면 그러니까 98%가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와 이제 이들이 이제 구조가 이제 자영업자의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또 자기 앱에 이제 어떤 광고 기능이 있다 보니 이 광고를 게재함으로 해서 얻는 이제 광고료 수입인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월 이제 매출의 이제 3.3%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아마 이게 아마 정액인 모양입니다. 월 광고비가 88,000원. 그다음에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비는 받지 않지만 매출 수수료가 12.5%. 그다음에 배달통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2.5%에 불과하지만 또 월 광고비를 차등적으로 월 10,000원 내지 70,000원 아마 이제 광고의 위치라던가 광고의 뭐 노출 정도라든가 그런 이제 아마서 그 단가를 내린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 정도 이제 비용 받고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월 광고비 등등을 다 포함해 버리면 어지간한 이제 뭐 영세 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요기요의 수수료, 즉 거의 판매 그 매출의 10% 정도를 이제 배달 앱에 지불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데가 지금 그동안에 보면 지금 이 우한 행제들이 지금 네이버도 보니까 350억을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그 돈을 많이 땡겼어요. 2017년에 기업 가치가 7천억이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2018년에 힐하우스 캐피탈이라고 이제 미국의 투자회사, 그 벤처 투자회사 세콰이어 캐피탈,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부터 3,611억 3억 2천만 달러를 또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디서 보고 이 아이디어를 뭐 이 사람도 피카피했겠죠. 뭐 제약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투자해서 몇 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를 유치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몇 천억씩 땡겼어요. 네이버한테도 350억을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미국 측에 사죠. 그러니까 뭐 8천억 정도에 팔아먹고 이제 자기 지분이 투자자 지분이 82, 본인 등 경영진 지분이 12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대주주가 한 6% 정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보면 다 외국 회사지 않습니까? 외국계 자본.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들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하다가 온 한국의 뭐 교포 출신이나 이런 유학 이런 애들이 중간에 다리 써갖고 땡겨서 이렇게 투자해주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한 4조 몇 천억에 팔아먹으면 크게 이제 각자 한 번씩 다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조 7천억에 투자한 사람과 김봉진이 아마 김봉진이가 12%라고 하면 한 4,700억에 12%면 얼마나 됩니까? 5조요? 한 5천억을 한 5천억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김봉진이 그러면 김봉진은 그야말로 식당하고 라이더 데리고 엮어서 남 돈 가지고 장사하고 자기 한 5천억 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좀 의문스러운 거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유니콘 기업이라는 데에 대해 골목 사건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무서워서 이런 걸 투자를 못했다. 그래서 외국에 넘어갔다 하는데 이런 걸 보수 언론들이나 언론들이 쫙 보도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배달의 민족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글쎄 뭐 삼성의 민족입니까? 글쎄 뭐 그는 잘 하여튼 이제 좀 많은데 좀 그러니까 최근 들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일정한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그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카페벤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토종 커피 프렌즈 사이즈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주요하게 기억나는 거는 광고가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뭐 유명 이제 뭐 드라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찬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또 뭐, 하나 찾았잖아요. 삼성도 예. 커피에서 예. 삼성 병원 앞에 가면 있는 거 네. 아띠제. 네. 그래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좀 기억나는 게 뭐 하여튼 대대적인 광고가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만약 뭐 삼성이나 이런 국내 대기업이 뭐 하느냐 마느냐는 글쎄 뭐 제 생각에는 무슨 그게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삼성이 배달의 민족하고 SK가 배달통하고 네. 롯데가 요기요 하면 좀 무섭잖아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을 하고 뭐 뭡니까 미국에 그 아마존이 네. 요기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뭐 알파벳이라고 구글 쪽이 예? 배달통을 하면 네. 미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누가 하든 이런 앱으로서 이 식당과 그다음에 이 라이드 등을 묶어서 저렇게 중간에서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는 관점으로 봐야지 국내 기업이 놓쳤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언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 아니냐. 그러니까 뭐 최근 이제 뭐 한 그 얘기도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얘기 같은데요. 그 이제 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가지고 아주 쌩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뭐 통신회사 통신요금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그 매출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월 광고비니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영세한 자영업자들로부터 월 매출의 이제 10%를 이제 가져가게 되고 이제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나 등등을 이제 요인된 것이 결국 이제 이만큼의 부분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앱을 깔고 연결시켜주고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저기에 뭐 대단한 어떤 아주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 어떤 기술적 노후하고 있는 것도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수입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방치한 것 자체가 좀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기업이 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자체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는 이제 이런 과점 상태에서 이제 붕괴돼서 이제 독점 체제로 갔을 때 과연 이것들을 이제 또 어떻게 좀 뭐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생각이 드네요. 자 식당에서 봤을 때는 배달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매출의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수료 3.3%나 월 광고비 88,000원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치킨 프랜차이즈는 배달의 민족 울트라 광고를 8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이용해 갖고는 광고비 그렇겠네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이 여러 개의 광고를 이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는 한 개에 88,000원. 그러면 뭐 한 달에 88,000원이 별거냐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개당 88,000원이니까 한 달에 704,000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광고비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픈 리스트 수수료와 외부 결제 수수료가 이제 별도로 나가는데 그거 빼고 결제 수수료하고 오픈 리스트 수수료가 이제 3.3%고 거기에 입점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결제했을 때는 또 카드 수수료는 또 별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예요. 건당 3,500원의 배달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앱 상단에 배치되는 울트라 광고는 원래 한 개만 운영했는데 경쟁 업체에서 치킨집이라는 게 뭐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동네마다 몇 개씩 있으니 그러니까 너댓 개씩 깃발을 꼽으니 자기 가게 리스트가 밀려나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노출 위치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늘릴 수밖에 없다. 뭐 네이버가
그렇죠. 그냥 검색. 포탈을 장악해서 네, 네, 위에서 이제 각종 부동산이니 뭐니 다 해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식당 광고까지도. 네, 네. 그걸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업체는 월 매출이 6,300만 원인데 배달 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 배달 대행 비용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20%가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다들 조금 뭐 어떤 데는 수수료를 높게 어떤 데는 광고비를 낮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금 처음에는 좋아 보이더니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고 있대요. 네. 오픈 서비스 막아주라. 오픈 리스트로 주문한 것만 수수료를 받아 적는데 오픈 서비스는 모든 수수료의 5.8%가 된다. 그래서 오픈 서비스가 업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서 오픈 서비스를 못하도록 막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체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아까 울트라콜 광고 이런 게 오픈 서비스겠죠. 다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배달의 민족은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광고 많이 내는 것은 도입 불가피한 선택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없을 때는 그럼 식당들이 몸 팔았냐? 그렇습니다. 배가 아니 동네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책을 공동으로 만들어가. 네, 네. 그래서 전화번호 광고부책 식당이나 뭐 업체들 가게들 그래서 아파트마다 한 개씩 갖다 놓으면 매년 새 거 갖다 놨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업체들이 신문에 찌라시 넣거나 안 그러면 뭐 저기 배달해 줄 때 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뭐 이런 거 홍보 그렇게 해서 다 홍보하고 그래서 이제 배달원 두고 관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배달 한 건만 한 뭐 3,000원씩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니 식당은 혹했겠죠.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배달 하나에 건당 3,500원이라는데 그 소비자들한테도 2,000원인가 받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라이더들한테는 2,500원이라고 내 평균 들었습니다. 네, 네. 한 건당. 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내려면 시간당 한 8개는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간 돈은 또 누가 먹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뭐 그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계약도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운송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라이더들이 이제 배달하고 하는 게 운송 계약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통의 운송 계약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단가도 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뭐 이제 전형적인 이제 프리캐리아트들이죠. 이런 이제 플랫폼 이제 그런 배달부들 이런 분들에게는 초단기 계약 뭐 한 달짜리 뭐 그것도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사실상 주는 대로 받는 식으로 지정이 돼서 그 단가도 뭐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이제 그런 배달 그 수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빈번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뭐 평균 그 2018년 뭐 통계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뭐 이제 그 보통 그 일반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 수익률 그러니까 뭐 금융 비용이나 이런 걸 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평균 이제 5% 이제 월 매출이 한 3천에서 4천. 그다음에 이제 영업 수익률이 5% 내지 10%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도 뺀 내용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제 빼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1인당 이제 한 뭐 200 내지 300 정도 되는 영업 이제 수익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 배달 앱들의 수수료 폭이 어마어마한 거 봐야죠. 그 한 치킨 프랜차이즈 하는 분한테 한번 보십시오. 6,300만 원 매출인데 이 많이 파는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월 6천 저기 찍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하루에 닭을 50마리 팔아야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6,300만 원을 찍으려면 200마리를 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200만 원을 더 팔아야 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번 100마리를 100마리. 팔아요. 닭 예. 100마리를. 예. 닭 100마리 파는 집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보다 매출이 한 2배쯤 되는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집인데 20%가 배달 앱이고 그 다음에 세주가 이 월세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종업원 주고 네.
그리고 각종 닭 비용, 원가, 뭐 음식 자재비 이렇게 주고 나면 이 집에 과연 얼마나 남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취업해서 받는 수준 정도밖에 안 남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수 있죠. 그러니까 배달 앱이 이 업체 한 군데에서 한 달에 가져가는 비용이 1,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업은 자기들도 뭐 프로모션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런 게 결국 통신기기하고 똑같잖아요. 한 번 그렇습니다. 깔아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들어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또 이렇게 확보할 때까지는 네. 투자 유치 받아서 네. 1년에 몇백억 몇천억씩 적자 나더라도 네. 몇백억 정도겠지 뭐. 네. 뿌리잖아요. 네. 우리 앱에 들어오면 할인 얼마 해줍니다는 프로모션을 하겠죠. 근데 그 프로모션도 사실은 대부분 업체에 전가했을 거라고. 네. 프로모션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거가 사람을 모으기 더 많이 모아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여기에 들어오면 뭐 5% 10%짜리 할인 쿠폰 줍니다 하는 것도 업체에 다 전가를 했을 건데 그래갖고 모아놓으면 저거는 나중에 5조 팔아먹고 나가는데 업체는 옛날에는 없던 비용이 20%가 더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업체에서 그냥 배달하는 애 한 명 데리고 하고 그냥 동네 아파트에 책자 만들고 가끔씩 신문 찌라시나 넣고 할 때가 속 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도 없죠. 이제 이렇게 콜갈 끼어버리고 나면요. 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저 점들은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해가지고 그 계약 이전에 뭐 중도 해지나 이런 것들은 또 다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논쟁에서 좌우파의 논쟁에 보면 좌파는 영악하고 우파는 모질아요. 네. 사실은 이런 배민이니 또 타단이를 처음에 편드는 거는 권력이나 정권이 편을 많이 들었잖아요. 4차 산업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담당자 이 피해자들이 막 뜯으니까 민주당은 교묘하게 선거를 앞두고 타다도 뭐 네. 금지 금지한다. 불법이다 이렇게 법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네. 이거 문제 있다 독점인 반독점으로 제재해야 된다 요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수 쪽은 뭐 정경련이나 뭐 요즘 그 두산의 요 박용니까 박용 그 상위 의장입니까? 네. 그 양반 말대로 박용만이 말대로 네. 항상 뭐 규제 완화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저애들은 처음에 저쪽에 편에 서서 썩 그냥 그런 이런 것들이 마치 4차 산업인 것처럼 업자들 입장에 서서 찬성한다 해놨다가 딱 선거나 이런 게 임박해져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집회하고 하면 싹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났습니까? 이른바 보수들이 나왔죠. 보수들이 나서갖고 막 허용해야 된다. 허용해야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게 그게 핵심이다. 뭐 마치 경제가 사는데 또 한국의 대기업도 배달의 민족에 투자하려게 해야지.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 침해한다라는 좌파적 시각에 눈이 어두워서 이걸 불허한다. 이런 게 문제다라고 여전히 업체들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 쟤들은 처음에는 업자들 편에 서서 뜯어먹고 나중에 이제 선거 앞두고 반발이 심화되면 설거머니 빠져요. 심지어 타다 같은 경우는 정부에 있었던 김상조고 뭐고 전부 타다 팬들은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을 공격하다가요. 네. 순식간에 돌아서 가지고 얘들은 언제 그랬냐?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국당 그마치 그 뒤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그스게 돼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때 신속하게 입장 전환을 했는데 한국당은 정경련하고 똑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규제 완화해 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네. 자, 이런 문제 선거 이런 문제가 심화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해보나 말하죠. 정권의 원한을 가지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민주당이 자기 편든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편든다 생각할 거고 한국당이나 대기업은 자기들을 여전히 탄압하거나 뜯어먹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리면 벌릴수록 말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이 앱 어플 산업 경제 부분을 네. 규제하고 못하게 해야 된다. 네, 네. 이게 혁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네.
프랑스나 유럽의 오래된 나라 가보면 이런 기술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제한을 굉장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다는데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계에 폐해를 끼치고 오늘날 미국 사회를 망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지나치게 이런 IT 사기꾼들이 또 투자 사기꾼들이 자기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어 놔서 온통 이 전 세계의 사기가 미국에서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배달 앱도 결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기를 한국의 찌꺼기들이 가져오고 거기서 돈도 좀 들고 와가 한국에서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찬양을 해요. 한국에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하고 재벌들이요.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허용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거를 쟤들만 하게 하느냐. 우리도 해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참 지금 앞날이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냥 배금주의가 너무 좀 심각할 정도로 팽배돼 있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배달의 민족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들이 얼마나 광고 공생들을 심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 중산층이 이제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서민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기 어떤 그 뭐 일이 이제 자영업과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이제 근로자 근로자인지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어정쩡한 그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주는 이제 주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배달의 민족과 관련 인수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이제 DH가 사실상 이제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완전히 98%.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 그래도 경쟁 상태에 있었던 이 배달 앱들의 이 어떤 과금 체제, 뭐 배달료 지급 등도 이제 거의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식당 자영업자와 이제 그 라이더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불안해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규제 완화만 얘기해서는 이건 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은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이거와 관련되는 을지로위원회에 가서 항의한 사람이 중소상인 자영자 총연합회, 가맹점주 협의회, 라이더 유니온 뭐 이런 데서 다 가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한국당은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시청자들이 과거에 소비자들이 직접 먹어보고 식당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맛있다, 맛없다. 어디는 맛없다 이러는데 이제는 이 배달 앱을 보면서 이렇게 식당을 찾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도 지금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달 앱이 없을 때는 음식값 안에 자연스럽게 배달 가격을 식당 주인이 부담을 하면서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짜장면은 한 그릇은 안 됩니다. 2그릇 해야 됩니다 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 집은 안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화를 걸면 안 받아요. 전화도 노출이 안 된 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도 통닭 하나 시켜도 배달료가 2,000원, 3,000원이 이제 붙어버리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도 가격이 올라버렸고, 그리고 이제 맛을 판단할 능력도 없어져 버리죠. 배달 앱에서 찾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맛 평가 기준이 뭐 신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주인은 식당 주인대로 코 끼어가. 이제는 자기 혼자서 어떻게 독립하기도 어려워지고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광고 돌리고 발로 뛴다. 그것도 어려워졌잖아요. 전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 배달 어플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상권들이 전부 다 배달 어플한테 매달 세금처럼 돈을 갖다 바치고 소비자들도 갖다 바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21세기의 첨단 기술 시대에 조금 형태가 예전에 그 봉건제 시대의 어떤 지주 소작인 관계에 비슷하게 렌트가 된 거죠. 렌트 그냥 땅만 가졌다라는 걸로
렌트라고 일종의 불로소득을 받아내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매출의 이제 그 예. 소출에 이제 얼마를 했던 거죠. 좀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좀 그리고 이제 어플을 가졌다는 걸로 그냥 양쪽에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전단지나 포털 검색을 보고 하는 것보다 어플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이런 쪽으로 그냥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비 유료화는 덮어 써버렸고, 그 다음에 업체들도 업체들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속해져 버렸나 몇 년 만에. 네. 지금 아리까리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본이 됐어. 식당 열면 거기 들어가야 되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이 과연 진짜 첨단 기술이 아니죠. 그냥 중간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양쪽에서 시스템화해서 독점화해서 독과점화. 지금도 독과점인데. 그렇습니다. 독과점이 독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는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의한 마케팅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점유율 상승만 기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첨단 기술이면 광고를 하지 않고도 네.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가 소비자하고 식당이 다 코가 끼어가 돈 갖다 바치고 둘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이것이 무슨 놈의 혁신이냐. 혁신은 코스타를 낮춰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혁신이잖아요. 네. 편하다는 대가로 자기가 지불하는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소비자의 우매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이제 제가 그 댓글 보니까 일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하여튼 제가 일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독특한 좀 우리나라 아직도 좀 식당에 좀 사실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 혼자 가서 이제 좀 밥을 먹기가 구조 자체가 좀 어려운 구조들이 많은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석들이 쭉 이렇게 있어서 혼자 들어가서 자리를 점유하고 식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인용 이제 그런 테이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서 먹게 되고 좀 눈치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 이제 배달들을 많이 이제 시켜서 먹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은 상승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개념 기능이 없는 이런 배달 앱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액의 인수가 됐네 국내 기업을 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사회금 하층 서민 이하의 계층들을 좀 압박하고 있는 이 배달 앱이라는 그 자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니냐. 그 부분이 진짜 보수 세력으로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규제 완화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9조 정도가 여기 돈이 들어갔고요. 이 세계 앱에. 그래서 증가 폭이 93%라는 거예요. 네. 급속하게 예속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 순방문자 1,100만 명, 월 주문수가 3,600만 건 이렇게 되면서 지금 거의 시장 독과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예요. 자, 이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서계가 경쟁을 한다고 이제는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치열한 서비스도 했지만 이제 독점이 되면 완전히 지 마음대로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낳은 폐해. 작년만 해도 10대명이 배달앱 라이더들이 첫날 죽었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만족한 수익을 얻고 있느냐. 참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나르고 난 뒤에 남는 거는 거의 없고 이것이 지속할 수 없는 일자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강 커서 좀 하지. 조금만 나이 들면 이 일은 겁이 나서 못하는 일이죠.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추울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식당 주인들은 이제 어리 돼 버렸습니다. 진짜 값은 배달 앱이 돼 버린 세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보고요. 이걸 규제 완화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왜 재벌은 이런 회사를 못 사게 하느냐. 외국 회사가 다 사갖고 하느냐. 그걸 쓸데없는 삼류, 국뽕,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이런 유치한 행태. 우리도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싶다는 게 한국 재벌들의 목표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사. 자, 이거는요. 기술 혁신도 아니고 선진 산업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이 기술의 변화가 교묘하게 전통적인 분야에 파고들어서 사실 허접한 기술로 전통적인 분야의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다 노예화시키는 신종, 지주, 렌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대를 뜯는요.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임 변호사님하고 코너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